동경 디즈니랜드를 조금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동경 디즈니랜드를 가본 적이 없는 처음 가보시는 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였습니다. 처음으로 동경 디즈니랜드를 가게 될 경우에 가격도 그렇게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돌고 싶잖아요. 어떤 놀이기구 같은 것도 다 타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발에 불이 나도록 막 뛰어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디즈니랜드는 놀이기구만 있는 그냥 유원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경 디즈니랜드는 유메노크니데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놀이기구를 타러 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동경 디즈니랜드보다는 후지큐를 더 추천을 합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놀이기구의 그런 뭐랄까 자극적인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강도가 그렇게 세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번지점프를 하거나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저 같은 경우에는 동경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는 조금 자극이 약하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동경 디즈니랜드는 그냥 놀이기구만 타는 그런 유원지, 일반적인 유원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경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메노쿠니라는 동화 속에 자신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동경 디즈니랜드는 유메노쿠니니까 그 꿈의 나라니까 그냥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즐기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좀 뭔가 억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억지가 아닌, 실제로 이 동경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놀러온 손님들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눈치를 못 채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동경 디즈니랜드를 즐기느냐, 모르고 동경 디즈니랜드를 즐기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느끼는 것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디즈니랜드에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장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외에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좀 더 디즈니랜드를 즐길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원지가 아니라 꿈의 나라, 유메노쿤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동심을 다시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마술 같은 걸 보면은 물건이 사라진다던가 갑자기 물건이 뭐 생긴다던가 이런 걸 볼 때 와 신기하다, 와 재밌다 라고 보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그런 마술을 볼 때 저거 그거 손목에 숨긴 거 아니야? 저거 카드 막 뒤에 이렇게 꼽히고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빛으로만 보면은 동경 디즈니랜드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야 그런 거였어? 유치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디까지나 동심을 다시 떠올리고 꿈의 나라, 그런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 어른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뭐야 저 유치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즐기려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디즈니랜드를 좋아하는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정보이긴 한데, 동경 디즈니랜드 안에서는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안에서는 어떤 나무라던가 어떤 건물에 의해서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디즈니랜드 근처에는 숙박하기 위한 호텔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호텔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안에서는 볼 수 없도록 몇 층 이상으로는 건물을 질 수 없게 디즈니랜드와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높게 호텔이 지어지면은 디즈니랜드 안에서 그 호텔이 보이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세상이, 바깥 세상이 보인다는 것은 환상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랜드 안에서는 바깥 세상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입장을 할 때, 입장하는 그 순간에 어떤 샤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팅커벨이 여러분들한테 마법을 거는 소리라고 하네요. 참고로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는 마법이 풀리지 않도록 마법을 푸는 소리 같은 거는 들리지 않습니다. 입장할 때만 팅커벨이 여러분들한테 마법을 거는 거죠. 디즈니랜드는 굉장히 넓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미아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하지만은 디즈니랜드를 가보면은 미아를 찾는
뭐 애들 찾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방송은 한 번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방송을 보냄으로써 꿈의 나라에 있는 환상이 다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송은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진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스텝이 함께 그 어린이와 함께 보호자를 찾게 되는데, 대부분 어린이들의 이동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하면서 찾다 보면은 한 15분 정도 있으면 대부분 다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즈니랜드의 스텝의 유니폼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스텝이 어린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으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눈에도 띄기가 쉽죠.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보호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미아 센터로 어린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 미아 센터에서 어린이의 이름이라던가 연락처,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거를 공유하게 되고, 그 정보는 사복으로 디즈니랜드를 순찰하고 있는 서큐리티 요원들한테 전부 다 정보가 공유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를 잃어버린 보호자가 그런 미아 센터에 와서 어린이를 찾고 있는 경우에 만약에 그 어린이의 특징과 똑같은 어린이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보호자한테 어린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어린이를 찾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특징과 비슷한 어린이가 있는데 지금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어린이를 찾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만약에 보호자가 어린이를 찾았다, 애를 찾았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다른 어린이일 경우에 굉장히 실망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어린이를 찾았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비슷한 특징의 어린이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여러가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맞는, 예를 들어서 서부에 관련된 테마로 만들어진 곳이라면은 서부에 관련된 BGM이 흘러나오고 있고, 어떤 만화의 세계를 테마로 하고 있는 곳이라면 만화에 관련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A라는 테마의 노래와 이 B라는 테마의 노래가 섞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상이 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테마에서 B라는 테마로 바뀌는 그 경계선에는 항상 폭포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물소리로 그 BGM이 A의 BGM과 B의 BGM이 섞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서부를 테마로 한 BGM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음악을 듣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음 테마로 가려고 할 때 이 중간 부분에는 폭포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폭포 소리를 듣다 보면은 폭포 소리가 점점 없어지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테마 곡을 듣고 있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느낌의 BGM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폭포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 소리로 인해서 A라는 BGM에서 B라는 BGM으로 바뀔 때 그거를 손님들이 느낄 수 없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는 화장실 세면대에 정면에 거울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에 가는 이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화장실에 감으로써 일상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꿈의 나라에 들어온 손님들이 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현실로 돌아오게 되기 쉽다고 하는데, 그럴 때 거울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함으로써 꿈이 깨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에 거울이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은데 화장실이 붐비게 되죠. 그런 것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디즈니랜드에는 시계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게스트들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즈니랜드 안에 시계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손님들이 놀다가도 지금 몇 시네? 이제 좀 있으면 몇 시면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계를 많이 설치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시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경우에는 그 분위기에 맞는 굉장히 화려한 시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건물들에는 여러가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성이라는 큰 건물이 있어요. 신데렐라가 사는 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51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 51m라고 하기에는 뭔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높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강화원근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볼 때,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밑에서 위를 보게 되면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이 작아지게 느껴지죠. 좀 작게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 얇아지는 느낌? 그것이 왜 그러냐고 하면은 사물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멀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 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벽돌 크기가 똑같은데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벽돌이 점점점 작아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크기의 벽돌이라고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수록 원래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벽돌 크기 자체도 점점 작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위를 봤을 때 뭔가 더 높고 더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디즈니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건물들이 양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건물들도 1층보다는 2층이, 2층보다는 3층이 조금씩 창문 같은 크기가 작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보이게 되는 거죠.